요즘 들어 한복부터 김치까지 그저 한국의 것이라면 다 자기 거라고 우기는 중국 뉴스가 알려지면서 외국인들마저도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점점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해외 최대 커뮤니티에는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보다 한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훨씬 많은 유사점이 발견했기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언급했습니다. 외국인이 보기에 같은 아시아 문화인 한국과 중국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를 모방하고 있는 중국의 매체들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정복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거나 실제로 고대 또는 그 이후 시대에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있는지 질문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이나 해외 커뮤니티를 조금만 찾아보면 중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중국인들은 한국은 과거부터 꾸준히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지배를 받지 않는 기간에도 이미 전파된 중국의 문화와 계속되는 중국과의 교류로 인해서 대부분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시작된 최악의 전염병과 한국에 올라간 위상이 동시에 겹쳐지면서 이제는 외국인들도 중국인들의 이런 말들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외국인은 만약 한국이 중국이었다면 이미 세계는 멸망했을 것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잠시나마 중국에게 무릎을 꿇었던 적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인들도 자세히 모르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인 관계까지 언급하며 해당 글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인지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습니까? 라는 외국인의 질문글에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일부라는 걸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항상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 맞지만 한국은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국가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에 합병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항상 자신의 지역을 지속적으로 또는 통일된 방식으로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적어도 중국에 정복된 적은 없습니다. 당나라 이후 통일 왕조가 중국을 다스렸을 때 한국은 중국에게 제사를 바쳤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조선 왕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황제를 로비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다. 솔직히 중국과 한국의 영토 크기와 인구수만 비교해도 현대식 무기가 없던 과거에 한국이 중국에게 지배당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느껴질 거야. 하지만 충격적인 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수많은 침략을 성공적으로 방어해왔다고 해.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유명한 살수대첩이야. 강을 이용한 완벽한 전략으로 전투 없이 거의 3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몰살시켜버린 희대의 전투였다고 해. 시간이 되면 꼭 찾아봐봐.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당시 한국은 지금의 북한과 몽골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기에 중국도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 당시 한국도 고구려, 백제, 신라 등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한국인들이 중국의 지배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붙어있던 고구려는 백제나 신라에 비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한국의 지도를 보면 중국의 공격을 막아낸 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믿을 수 없다. 한국이 지금처럼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 중국이 한국을 지배했다면 세상은 더욱 끔찍하게 돌아갔을 것이다. 잠깐 상상해봤는데 너무 끔찍해. 중국이 한국을 지배했다면 지금의 한국은 중국이었을 거고 그럼 삼성 같은 기업이 나오지도 못했을 거야.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중국의 품질 낮은 제품들이 잠식하고 있었겠지. 삼성뿐이겠어? 서울도 없었을 테고 아름다운 한국의 한옥들도 모두 사라졌겠지.
그리고 나에게는 제일 중요한 한식마저 경험할 수 없었을 테고. 내가 유독 외국인 중 한국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엄청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국이 없었다면 세계의 발전은 무조건 지금보다 늦어졌을 거야. 재밌는 가설이기는 하지만 만약 한국이 중국을 지배하고 지금 중국의 땅이 모두 한국이라면 미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됐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섭긴 하다. 한국인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 없이 수많은 인력을 통해 광대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니 말이야. 한국인들은 부정하지만 한국인이 한글이 고안되기 전에 1000년 동안 한자를 사용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로마어를 사용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은 다 로마에 지배당했다는 말인가요? 같은 글자 사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행성의 사람들이 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은 그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그들을 합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통치하도록 하고 명목상으로 지배권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여러 번 한국을 완전 정복하기 위해서 침략했지만 쉽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조건부 항복을 달성한 경우도 있었지만 고려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승리는 결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어찌됐든 난 지금 한국이 독립적인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게 영원히 지배되었다면 우리는 한국을 통해서 즐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테니까 말이다. 나는 오히려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한국의 문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유가 과거에 여러 번 정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그러기에는 한국이 너무 발전해버렸고 중국의 이미지 역시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제는 만리장성이 중국 거라고 해도 나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믿음이 가지 않는 걸 떠나서 중국이 말하는 모든 걸 믿고 싶지 않다. 한국과 비교해서, 아니 세계적으로도 저렇게 큰 영토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다. 중국이 높은 시민의식과 기술을 가진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면 분명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기여를 했을 텐데. 한국이 정말 중국에게 지배당했다고 해도 그건 나쁜 과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한국은 분명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괜히 수많은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건 아니니까. 이상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습니까? 라는 외국인의 질문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